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평생에 걸친 자신과의 연애. 평소 다니던 산책길을 벗어나 벚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길을 택했다. 거기에는 명사들의 명언들이 코팅되어 나뭇가지에 달려 있었다. 하나씩 음미하며 걷는데 특히 다음의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자신과의 연애다. 오스카 와일드. 이러한 구절이 유달리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요즘 접했던 몇몇 사람에 대한 딱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어도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부유하는 듯 했다. 그들도 젊었을 때는 발달과업을 이룩하느라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40, 50대에 이르러서는 딱히 할 일을 찾지 못하며 지냈다.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은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고가의 명품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었다. 종종 걸음치는 시기를 넘기고 나서 한가롭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왜 나쁘겠는가? 또 고가의 물품 한두 개쯤 지니는 것이 뭐 그리 나쁘겠는가?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어야 하지. 허구한 날 그런 곳에 열중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욕구를 5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 둘째 단계는 인정의 욕구, 셋째 단계는 사회적 욕구, 넷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 다섯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정의했다. 젊었을 때는 하위 욕구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나이 들어가면서는 상위 욕구로 이동을 해야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이론의 강조점은 욕구들이 일종의 위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욕구로 이동한다. 만약 무슨 일이 있어 하위 욕구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아랫 단계로 내려가 다시금 순서를 밟는 식으로 상위 욕구를 향하는 게 정상이란다. 그뿐만 아니라 하위 욕구가 채워졌는데도 상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문다면 그것 역시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욕구가 상위로 올라가야지 한 곳에 고착해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굳이 메슬로의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좀 더 값지도록 노력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그렇게 하는 게 생동감 있는 삶, 즉 잘 사는 삶이다. 그렇지 않고 익숙한 것에나 안주하면 고인물이 썩듯 삶도 핏기를 잃는 후진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얼마 전 40대 후반의 어떤 여성이 옛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의기양양하더란다. 독신이었던 그 여성은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너희는 가정을 이루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지만 나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식으로 대학원에 다니며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어 라고 말했단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자기를 부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는데 순식간에 다들 부러워하는 표현을 했단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자기 발전을 꾀하며 살았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에 나는 손뼉치듯 반갑게 응수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삶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떻게 하는 게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일까?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일단 의식주가 원만할 정도로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다시 도약하자는 진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무엇을 향해 도약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는 미뤄뒀던 취미활동, 남을 이롭게 하는 봉사활동,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활동, 내적 성장을 도모하는 종교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상의 것을 선택하고자 우물쭈물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취향이나 기질에 맞게 또는 자신의 능력이나 수준에 맞게 찾아가는 게 좋다. 어떤 노선을 취하든 열심히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심화시켜 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이 눈이 깊어지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처럼 또다시 더 나은 것을 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산책길에서 의미하게 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자신과의 연애다라는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어떤 대상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내실 있는 작업이지 하는 마음에서였다. 심리학자의 한마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벽돌을 쌓아가듯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제법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저 자신을 잃어갔어요. 그렇지만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 서적을 보고 심리 서적을 보면서 성장해 나갔죠. 모든 문제는 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주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꺼내기 싫은 나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답니다. 사교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말 건네기 부끄러워하던 그런 저, 용기 내서 도전하기 힘들어했던 그런 저를 수용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도 저에게는 큰 발전이고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를 품어주고 보다듬다 보면 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이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죠.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요. 비폭력 대화, PT 수업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 수용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절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림책을 통해서 제 감정, 제 욕구, 저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글을 보고 제가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글도 쓰고 있고요. 사실 얼마 후에는 제가 엄마를 위한 그림책을 낼 거고요. 전자책도 발간할 예정이랍니다. 이런 작업이 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구나. 안정감이 저에게 조금 느껴져요. 그리고 활력도 생기고요.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한 분씩 늘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성장해요.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